그러니까 각 PR들이 어프로브하기 되게 쉽게 만드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러고서 반대로 누가 나한테 1,000줄짜리 보내줬다 그러면 저는 바로 샌드백해요. I don't wanna spend time. 내가 이걸 봤을 때 정확하게 리뷰할 자신이 없다. 너 코드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이제 일을 할 때 저는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동시에 돼버리면,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어떤 프로덕트와 피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피처 테스팅이 지금 돼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답해주려면은 원래 갖고 있던 게 컨텍스트가 스위치가 돼야 되고 또 뭐 인바이러먼트랑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때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결님이 올리셨던 링크드인 포스트 중에 일을 할 때 모멘텀을 타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좀 모멘텀을 타서 집중해서 하나씩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진행하는 일들에서도 체크 포인트를 저는 잘 만드는 편인데,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리퀘어먼트를 확실하게 하는 거를 제일 앞에 과정으로 넣어요. 처음에 적고 그리고 스텝도 대략적으로 적고 스텝을 적고 나면은 그 스텝마다 세부 스텝도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코딩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웬만해서 그날 안에 이거에 대한 블락킹이 될 때까지 모든 거를 다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블락킹 모먼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요거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는데, 어쨌든 1단계에서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는 다 짜는 것까지 일단은 목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쪼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쪼갰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메시징에서 오는 걸 다 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거 지금 대답해줘야 되나 안 해줘도 되나. 근데 첫 번째 메시지가 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투입하는 편이고, 아니면은 시스템 크래시가 난다, 이런 문제가 난다,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런 거면은 내가 꼭 안 해도 되고 이분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없는 분야면은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을 때 거기에서 문제에 대한 판단이나, 아니면 첫 번째는 이거 농을 해도 되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근데 첫 번째 단계인 확실히 하고 이 문제를 쪼개놓는 스텝에서는 그걸 더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파고들더라도 이게 어떻게 됐더라 하고 전 사람한테 돌아가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의 목차부터 정리를 그쵸. 한다.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각 섹션에 대해서 또 아웃라인을 잡고 아웃라인 블랙 포인트 한 거를 또 더 확장해주고.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뭐 게임에 세이브되는 그 포인트를 그쵸, 정한 그쵸.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목차를 일단 정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데로 가도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판단이 그쵸. 되면 다시 돌아올 네.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갔다 오면 내가 뭐 어디까지 생각이 갔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대충 이 코드 베이스를 따라가면 요게 문제겠다라는 거가 보이잖아요. 이 펑션이나 이 파트가 문제겠다. 그럼 저는 그거를 막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프로세스 머리는 돼 있죠. 머리에는 여기서 이 다음 거로 가고 다음 거로 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다 쪼개놓지 않으면 갔다 왔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원래 머릿속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것 때문에 막 시간 낭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백이 또 생기니까 그때 뭐 괜히 핸드폰 볼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고, 갔다 오면은 이 모드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 감정적인 이 또 스텝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또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이런 것 같아서, 이게 진짜 하이레벨 엔지니어들 보면은 이 문제를 조그만 문제로 쪼개는, 그리고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연락이 와도 좀 밀어놓고 하는 편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 진짜로 엔지니어가 겪는 고충 중에 가장 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 딥다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불려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 스위칭 코스트가 너무 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여기까지 쪼개고 들어갔다, 오케이 이제 파악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불려갔다가 와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고쳐야겠다라는 것까지 끝날 때까지는 저는 안 봐요. 근데 최근에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저번 주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는데 소규모 태스크들을 진행할 분들이 당장 가능한 분들이 없어서 되게 마이너한 체인지를 2개
개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그냥 제가 그날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번 주 월요일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이렇게 보면서 시작하다가 이 코드 진행되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if절을 너무 여기저기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케이스를 추가를 하면은 100% 망가진다라는 게 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또 급한 일이 불려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로 돌아왔는데 내가 생각하던 게 기억이 안 나. 딱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냥 하루 종일 블락을 캔슬해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하기로 했고 지금 와서 남한테 주기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을 때 고쳐야 되는 부분 고쳐야 되니까 이거 고쳐질 때까지는 아무 엑스터널 커뮤니케이션도 안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블락하고 메시지 오면은 그냥 대답 다 안 하고 그날 PR까지 올리고 왔거든요. 그 이후에는 안 끝내고 왔어요. 그때부터는 컨티뉴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더 내가 원하는 required change를 어떤 형식으로라도 first draft를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체인지를 했지. 그래서 그 코멘트도 많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끊기더라도 다시 컨티뉴 하기가 좋고 코딩에 있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이 문제를 쪼개는 과정이 코드를 쓰기 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일단 첫 번째 오히려 코드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써놓으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쪽에 건드리는 게 맞다라는 일단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써놓은 건데 오히려 그거에 집착하게 돼서 옳은 방식이 아닌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커밋을 다 날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래서 초반 단계에 이렇게 미리 쪼개놓고 하나의 피처를 나만의 투두 리스트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좋겠구나. 말씀하신 아까 체크포인트에 관련된 다른 컨텍스트로 갔다가 돌아올 때 더 효율적이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쓰면서 방해가 많이 되는 그로잉 페인을 겪고 있는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많이 새록새록 나는데 코딩할 때도 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너무 이것만 강조해서 그렇지만 체크 포인팅이라는 거가 코딩을 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딩에서 체크 포인트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는 스태킹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태킹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코드 체인지가 한 2000줄 정도 돼요. 그러면은 100줄 단위로 쪼갰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가장 자연스럽고 그것만으로도 안전하게 잘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는 뭐냐면은 남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남이 내 코드 체인지를 봤을 때 그냥 어프로브를 눌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저는 코드 구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기능 체인지는 100줄 이하로 유지,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케이스는 많이. 그러면은 각 체인지마다 저는 보통 한 400줄 안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500줄은 다 테스트 케이스예요. 100줄만 로지컬 체인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한 10장을 쌓거나 컨피그 레벨로 개인 스켈레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스켈레터는 기능은 하나도 안 넣어요. 그 위에다가 기능을 쌓았을 때 이런 모양이고 그러면 이런 테스트를 쌓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 PR들이 어프로브 하기 되게 쉽게 만드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러고서 반대로 누가 나한테 1000줄짜리 보내줬다 그러면 저는 바로 샌드백해요. I don't wanna spend time. 내가 이걸 봤을 때 정확하게 리뷰할 자신이 없다. 너 코드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왜? 너무 많은 체인지를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닛 테스트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쪼개서 보여줄 수 있냐라고 그 샌드백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조직적으로 길러야 되는 습관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래 있던 분들은 나중에 봐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습관들을 요구를 하고 나도 그 잣대 같이 평가가 되게 해야 조직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조직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00줄 이하 체인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뭔가 리팩터링을 한다 그러면은 리팩터링만 해서 보내라. 다른 기능 같은 건 안 넣고 그런 조그만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코드 체인지를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 T5가 아니라 T3가 받았을 때 이 사람 거는 이 정도 체인지는 어프로브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보면 남의 시간을 리스펙트하는 거네요. 남의 시간을 리스펙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 시간을 최대한 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 10분 걸려야 나한테 도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확률 게임인 거죠. 그쵸. 약간 남을 신경 쓰면서 나도 신경 쓰게 된다라는 약간 그런 거. 왜냐면 또 PR에 올려놓고 딴 거 하고 있는데 코멘트 달리면 또 다시 그쪽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PR 설정하고 문제 브레이크다운하고 다 유닛 테스트하고 이런 접근이 남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아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뭐 체크포인트 설정으로 효율화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니까 더 이상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투두
투두리스트이기 때문에 아, 그쵸. 그 다 쪼개놨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제가 항상 이 레벨 높은 엔지니어들의 큰 체인지들을 봤을 때 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펑션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저는 이 스몰 단계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건 어떻게 이걸 쪼갤 생각을 했는데 사실 큰 그림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면은 다 이미 쪼개놨기 때문에 그 펑션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근데 또 하다 보면은 생각이 갑자기 이 부분은 이렇게 작동했어야 되는데 좀 들여다보니까 아니네 라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2차적으로 또 쪼개주고 그러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항상 예상할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되 큰 그림은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죠. 제가 느꼈을 때 큰 엔지니어와 저의 차이는 복잡한 피처를 받았을 때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달렸던 게 좀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오늘 설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더 이상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조그만 태스크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모든 걸 머릿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갈 캐패시티가 없었던 거고 오히려 그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캐패시티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문제를 확실히 쪼개가지고 접근하는 게 복잡한 문제를 접근할 때 좋은 방식이 아닌가.